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거 뭐 얼어붙었다 정도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네. 사이드카가 지금 4년 5개월 만에 발동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포인트를 뺐던 코스피. 오늘은 지금 180포인트를 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수치 같은데. 저도요. 2,500선마저도 깨져버렸습니다. 보통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오늘은 그런 생각조차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장이 양대 증시가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블랙 먼데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대 증시가 지금 6%대 거의 7% 가까이 밀려 내려가면서 상승하는 쪽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강한 그렇습니다. 섹터도 찾기가 힘들고요.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ETF, ETN 그리고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ETF, ETN들 정도만 좀 눈에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대응을 해야 될까?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랭킹쇼에서 최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혈을 해야 하는데 반창고로 안 됩니다. 수술용 봉합 테이프를 크게 붙여야 네. 되겠는데 전신이 지금 상처죠. 그래서 어디부터 봉합해야 될지 참 그렇죠. 난감합니다.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그래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조금이라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어두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에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채팅창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1,7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채팅창 분위기가 오늘 상당히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진용님, 오늘 주식하고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만도 한 게 저도 2016년부터 이 주식 방송을 했지만 코로나 때 정말 유난히 특별한 사례였잖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코스피 아침에 사실 2,600도 깨졌다 하고 놀랐는데 그쵸. 한 2,500이 깨질 줄 알았겠습니까?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전혀 먹혀들질 않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720선, 700선까지 깨질까봐 걱정이 좀 커지는 모습이죠.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딱 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났나요? 라는 얘기들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신의 손님께서는 심지어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도. 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죠. 행복한 꿈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도 무색할 정도의 주식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 종목 상담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수 상담을 하셔야 할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오늘 저희가 시장 긴급 점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좀 내려가고만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고 네. 종목 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진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건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자, 전문가님, 시장의 흐름이 쉽지 않다 정도로는 뭐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의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거의 네. 고갈이 됐을 것 같은데 급락입니다. 낙폭 전혀 줄여주지 못하고 오후장까지도 점점 더 내려갑니다.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 방향을 찾아야 될지 시장 진단 좀 내려주시죠. 네, 어떤 시점부터 얘기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이 드는 질문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 글로벌에선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내려가는 게 누군가는 올라간 다음 회귀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 시장처럼 올라간 것도 없는데 내려가는 건 더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또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못 올라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내부 이슈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았던 금투세 관련 이슈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보자라면 우리나라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아무래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될 만큼 저평가 영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가시권 안에서 좀 더 활성화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해결되지 않고 좀 급락이 나오는 게 좀 아쉽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못 올라갔던 이유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외 요건과 내부 이슈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이 또 필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당연히 순응해야 되는 영역이 크니까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정도 이상의 하락이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정도 이상이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코스피단의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에 정확하게 작용할 만큼 실적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는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그럼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올해 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지향적인 국가에서 수출에 대한 흑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밸류를 올리고 그 밸류를 올리는 것이 주가에 적용이 되는 이런 방식을 띠는 국가들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전반적으로 올라온 게 올해부터거든요.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가 2,500도 무너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은 싼가 비싼가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사실 안 그래도 쌌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싸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 시장에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싸다고만 해서 사기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멘텀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리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많이 싸진 증시입니다. 근데 다음에 올라갈 게 싸다고 해서 다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압력을 많이 받은 종목으로 보자라면은 바이오단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유한양행이나 리가캠 바이오 같은 종목도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내려가고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방산입니다. 조선방산은 최근에 사실 거의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시장이 내려꽂으니까 오늘만 해도 뭐 상승 종목이 한 50개 되고 하락 종목이 2,500개가 넘어가는데 이런 구조로 가니까 뭐 좋다 하는 종목들도 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에는 보통 이렇게 한 번에 큰 하락기 사실 지금은 좀 특이적으로 너무나도 강하게 하루 만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 하락기 이후에는 보통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먼저 시장 민감도가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이나 방산, 바이오를 지금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서 추세는 살아있지만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거랑 좀 반대로 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종목들, 특히 HBM 단에서 HBM에서도 SK하이닉스처럼 실적을 가지고 실적 베이스로 어떤 모멘텀이 주도했던 종목이 아니고 어떤 따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니까 같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에는 사실 반도체 중에서 HBM 단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는 종목에 따라서 지금 급락 이후에 대응점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당연하겠지만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반등세가 추세적인 반등이냐 또는 기술적인 반등이냐의 영역이 갈릴 텐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처럼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에서는 추세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서의 반등뷰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손실폭을 줄이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이 이만큼 있으면 비중을 좀 줄이겠다라는 포지션은 반등뷰에서 작용하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실적주라든지 현재 금리 인하에서 가장 모멘텀이 좋게 발생하고 있는 바이오 중에서 주도주들은 좀 지켜봐도 되는 영역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테마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숫자 모멘텀과 아무 상관없는 단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낙폭이 훨씬 커요. 지난주 이번 주만 해서 마이너스 30% 40% 지키는 종목도 허다합니다. 근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지점들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은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으로 둬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종목 단으로 봤을 때 지금 깨지는 종목, 모멘텀이 깨지는 종목 또는 모멘텀은 유지되지만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받는 종목 또는 둘 다 해당되거나 실적이 아예 턴어라운드, 하방 압력으로 받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짓고 대응해야 되는 좀 차분히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급락의 그 진단을 좀 내려봤습니다. 김구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동안의 채팅창에 역시 시장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많이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젤리벨리님, 코로나 때에도 이랬나요? 사실은 그때는 뭐 더 했죠. 그 뭐 한 달 동안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채팅창에 남기긴 했었는데 마지막 날에 8% 넘게 코스피가요.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생각했을 때 8% 급락이 떨어지니까 그때 분위기는 정말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죠. 그래서 모두가 항복 선언하고 나갈 때쯤이 그날이 정확히 저점이었어요. 그 뒤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빨리 올라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이렇게 지금 공포 분위기 속에 오히려 유튜브 동접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다 폭락에 대한 걱정들, 공포, 그리고 오늘 뭐 몇 포인트까지 더 내려갈 거야? 앞으로 몇 포인트가 저점일 거야? 그런 붕괴론이 점점 많아질 때가 확실히 바닥에 가까웠다는 그런 경험적인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얼른머스크님께서 서킷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 해주시는데 지금 김근우 전문가 진단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속보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만큼 증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고민되는 종목들 남들보다 난 충격이 더 크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진단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진짜 정신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요. 진짜 그 이상한 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할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역시 저희와 함께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라면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힘들긴 힘드네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유튜브 햇살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리가캠바이오입니다. 69,800원의 5% 비중입니다. 보유하는 게 맞는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아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난 7월 증시에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밀릴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상당히 선전해줬죠. 차트 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 고점이 93,900원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8월 들어오면서 시장이 급락하니까 어제 전거래일과 오늘 역시 리가캠바이오도 같이 밀리긴 하죠.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선전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매수 가격은 69,800원이니까요. 지금 가격에서도 일단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니까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종목, 이 리가캠바이오까지 이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잠시 피했다가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사실 리가캠바이오는 뭐 지금도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잠시 피했다 와야 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선 이 리가캠바이오 자체 모멘텀은 끝난 건 없습니다.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ADC 관련해서 국내 대장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시로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스타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스타일이 중요하냐면 사실 이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거 매도를 못하고 이제 내려온 영역이고,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큰 수익 단계보다는 짧게라도 수익 보고 기다릴까요? 뭐 이런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건데,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단기 스윙처럼 저는 좀 짧게 끊는 게 좋습니다라는 관점이면 당연히 매도해야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이 리가캠바이오도 당연히 시장에서 흔히 말해 짱돌 날라온다고 하잖아요. 이걸 뭐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얘가 이후에 제가 아까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때 어떻게 코멘트를 드렸었냐면 그러면 하락한 다음에 반등은 어디서 나올까가 이제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바이오는 당연히 거기에 중심에 있을 거고 그 바이오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서 중심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지금 매도한다 한들 다시 사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스타일에 따라서 첫 번째 대응을 하되 단기 스윙이면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셔라. 괜찮고요. 저는 짧게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큰 수익을 좀 누려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도 안 파셨잖아요. 이거는 이 위에 뷰를 보고 계시는 스타일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봐도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특이한 상황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결국 이상한 지점은 정상화되는 순간이 올 테고 정상화되는 순간에서 어떻게 나는 이 객관화를 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때에도 바이오는 좋은 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그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종목이고요. 저는 그래서 스타일에 맞춘 대응이 중요하다. 스타일 첫 번째 단기 스윙 일 경우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의 구간으로 보셔라. 또 두 번째 끌고 가시려거든 이거 끌고 가도 된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더 사도 됩니다. 네, 저는 다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질까요? 보면은 사실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게 지속이 된다라면은 열어두긴 해야겠죠.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저는 이 6만 원 구간, 6만 원 한 3천 원 이 정도 되는 구간이 오면은 다시 지금 5% 비중이 있는데 5% 정도 더 담아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큰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수익 중이신 부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네. 5% 갖고 계시니까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이 주춤하는 게 이게 좀 마음에 걸리셨죠?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햇살처럼 밝은 수익, 많은 수익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지수 자체에 대해서 오늘은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7월 이후로 거의 400포인트 빠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그리고 와, 이게 하루 말이 만에 잘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200포인트? 말이 되네요, 이게? 아니, 전거래를 100포인트 뺐을 때도 와, 어떻게 100포인트를 빼느냐 했는데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빼버리니까 오늘은 저는 진짜 보면서 무섭다 이런 느낌도 당연히 있지만 멍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숫자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진짜 특히 투자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를 아마 처음 보실 거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충격을 같이 공유하고 있네요. 그쵸. 자, 고라니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와, 지금 단말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흑질백자님 힘내세요. 두 분 에코님 이런 날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맞습니다. 날이 오겠죠. 아유, 저희가 이 위로의 말씀 드려야 되는데 흑질님께서 네. 오히려 저희를 또 위로를 해주고 계시네요. 아무쪼록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슬픔, 충격을 나누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승빈님께서는 창호 언니 말씀대로 네. 살짝 현실성이 없는 그쵸. 수치로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보면서도 네, 믿기지 않는 맞아요. 수치예요. 코로나 때야 그때는 뭐 매일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은 그때는 좀 무뎌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딱히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때려 맞으니까 이거 확실히 어지럽긴 합니다. 자, 그래도 뭐 일단 각계격파해 봐야죠. 종목별로 하나씩 낱개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도 그 충격파를 피해갈 수 없는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네스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가보도록 할게요. 와, 삼성전자가 8%. 78,7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 올려주신 게 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에요. 아레스님 지금 진짜 이게 저로의 찬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대요. 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매수 사인을 누르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채팅창에도 하루 종일 올라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겁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할 돈이 없다는 거죠. 매수할 돈도 없고 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용기도 안 나요. 그래도 이걸 기회로 잡아서 분명히 몇몇 분들은 매수를 하실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루 만에 이렇게 모든 이평선 다 깨고 와. 밑으로 뚝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전에 열심히 차근차근 올려놨던 그러니까요. 거를 다 내려버렸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될지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고 지수 자체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 추가 매수 의견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저도 주식하면서 이 삼성전자 8% 밑으로 더 빠지는 거를 언제 봤나 싶습니다. 참 그만큼 오늘 좀 하루가 참 기이하다라고 얘기 드릴 정도로 참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비중을 한 20% 정도 담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저점 잡는 움직임 나올 겁니다. 네, 이 밑으로 이렇게 꿈틀꿈틀 할 거예요. 또는 여기서 더 내렸다고 꿈틀꿈틀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사보세요. 네, 20% 비중이니까 한 번 더 사면 40% 비중. 상당히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평단을 쭉 낮추셨으면 꼭 본절 정도 위에서 약수익권에서 비중 정리는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의 이상한 지점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난 22년도처럼 실적이 바닥으로 이제 내리꽂는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을 올리다가 더 이상 돌릴 게 없습니다. 하도 잘 팔려가지고. 그 정도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HBM에서도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좋은 기대감만 가지고 있고.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은 CXL을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출시를 할 거고요. 그럼 새로운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다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라면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고 조정을 받는 게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는 건데 삼성전자는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실적 베이스로 가지고 가는 다만 우리 지수를 밀기 위해서는 강제로 좀 내려가야 하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담아봐도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내려갈 때 잡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제가 하루 이틀 지수 예측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내일 지수 또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횡보의 구간이 분명 발생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비중을 넣으시면 되겠다. 다만 이렇게 40%의 비중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비중입니다. 이거는 꼭 유의하셔가지고 평단 위에서 약수익 구간에서 꼭 비중은 일부 덜어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진단 받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이렇게 충격이 클 때 무섭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간에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이 더 좀 커져가고 있네요.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코스피도 거의 7%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7.15%, 둘 다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채팅창의 걱정은 더 커져가고 있네요. 인포님 빨리 바닥 찍고 반등 주고 오늘 하락은 언젠가 또 술안주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지나고 나면 반등만 제대로 나온다면요. 그런 날도 있었지 이럴 텐데 오늘 하루는 확실히 진짜 충격이 많이 큽니다. 자, 해피님, 코스피도 오늘 7% 깨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포인트 폭락이 나올까봐 또 걱정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요. 자, 시장의 걱정은 더 커져가는 가운데서 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 관심 종목 이야기 좀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금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당일 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양대 지수가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인데 지금 하락폭이 코스피가 역대 9번째에 해당하는 낙폭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8번째가 6.93%였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지금 지나갔네요. 근데 이게 6.93% 역대 8번째 하락이 금융위기 당시 하락이었고 지금 그 낙폭보다 더 깊게 나오고 있는 코스피 7%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종목이 검색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1위부터 보도록 하시죠. 먼저 1위와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여기에 또 AI 거품론까지 더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지난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후에 하루 변동폭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변동폭이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장의 삼성전자의 낙폭 현재 8% 이상 9%까지 나오면서 7만 3천 원대도 깨고 내려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전 거래일에 10% 하락이었는데 오늘 또 8%대로 크게 하락하면서 16만 원 선 이탈하고 내려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국석유와 흥구석유가 나란히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흥구석유가 7.54%, 한국석유가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한이의 암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서 현지 시간 5일에 이스라엘 공격, 이란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4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을 소집해서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쪽의 확전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석유 유통 주식의 강세, 흥하해운은 이 시각에 3.57% 상승하면서 해운주까지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의 종목 가운데서는 휴니드도 올라서고 있죠. 18% 강세를 기록하면서 금요일장의 16%에 이어서 오늘 장중에 고점은 24%까지 급등이었고 현재 18% 방산주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대에 따라서 오늘 진단 키트주도 상승을 합니다. 수젠텍이 4%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7월 한 23일 이후로부터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는 진단 키트주 움직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신규 입원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더 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또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 자체도 요즘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석유 아까 봤고요. 퀀타매트릭스 보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19,040원. 오늘 오전장부터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항생제를 빠르게 찾아주는 기술에 대해서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고 나서 이 항생제 찾아주는 기술에 대해서 시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상한가 기록하면서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2.5%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 저점 5월장에 보시면 89,000원대였는데요. 자, 이 선을 지금 약간 이탈하면서 89,000원을 깨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말에도 저점이 88,700원이었으니까 아직은 전 저점은 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2%의 하락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리드가 13% 넘게까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임상 3상 시험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셀리드에 대해서도 시장의 주목이 이어지고 있고요. 10위권 아래쪽 보시죠. 하이젠 R&M 올라와 있습니다. 12% 강세, 그리고 전 거래일에 16% 가까이 오름세를 띄었죠. 제가 또 짚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금요일장부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LG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기회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종목이 LG전자의 모터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국내 유일의 내압 방폭형 서보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짚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내용이 그냥 지난 이제 19일 이날 이제 하락 멈추고 양봉 나온 날인데 지난 7월 19일 양봉 출현하고 난 이후에 서서히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장 7%까지 하락하면서 107,200원 선까지 밀려내려 서고 있는데요. 얼마 전 6월 중순만 해도 20만 원 선 부근까지 넘봤었던 종목이 이제 거의 10만 원 선까지 내려서면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방산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금값의 사상 최고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장 금 관련주 엘컴텍의 상승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13%까지 현재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값이 지난 금요일에 1% 오르면서 2,514달러 선까지 진입을 하면서 금값의 사상 최고치, 채권 수요도 좀 늘어나면서요. 미국의 10년물 금리 역시도 지난 2월 이후에 6개월 만에 3%대로 하락을 하면서 채권 가격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랩지노믹스가 7.95%, 진단키트주 가운데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고요. 대성 하이텍입니다. 9%의 강세인데 장중 고점에서는 밀려 내려서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력이 부각되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동훈 아나텍은 오늘 긴 윗골을 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장중에 16%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7% 가까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액으로 당뇨에 이어서 뇌신경, 심혈관 등으로 진단을 확장하겠다라는 회사의 비전이 있고요. HVM이 23%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 이스라엘 최대 방산 기업에 계속된 공급을 하고 있는 납품 기업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주죠. CCS가 2%대, GSE가 21%의 강세, GSE 같은 경우는 또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석유 유통 주식인데요. 21% 넘게까지 현재 급등세를 펼치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중소형 방산주, 진단키트주, 우상향 이어질까요? 네, 이런 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방산 그리고 진단키트 이쪽은 이 상황에서도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우상향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하락을 몇 번은 경험해 봤습니다. 그중에 최근자라고 보자라면 작년 9월,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 단일 하루 만에 낙폭은 오늘이 훨씬 큽니다만은 지속적인 하락으로 공포감을 느꼈던 건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그때 막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제가 차트에 띄워놨던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 그리고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이렇게 해칭성 종목들 또는 안전자산 선호도 올라간다라고 보면서 이제 엘컴텍 같은 종목들 금 관련주가 이렇게 막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제가 그게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8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제일 핫했던 건 초전도체입니다. 신성델타테크. 이런 움직임 보여줬어요. 이 작년 8월의 모습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8월, 9월, 10월 느끼는 증시에 대한 체감은 어땠었냐면 왜 도대체 이런 잡주만 올라가고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안 올라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신성델타테크는 그 이후에 초전도체 이슈로 한 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 큰 단기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지금 18만 원대 가격대에서 4만 원이거든요. 이거 몇 달 뒤에 보세요. 한 2만 원 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 관련 종목들 말고 말씀 주셨던 뭐 수젠텍이라든지 진단키트주들 있죠. 뭐 시젠, ST바이오센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급등 급락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질병이 다시 한번 유행할 수 있다. 이런 쪽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위협을 가할 수치만큼 나오진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작용으로 봐야 되냐면 시장의 중심주들이 다 이탈되고 나니까 오히려 비었던 예를 들어서 작은 수급들, 메이저 수급 말고 작은 수급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작은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테마주들이 지금처럼 각광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장세가 또 언제 있냐면 또 대형주, 중심주 위주의 약세장이 오게 되면 스펙주라든지 신규주가 막 올라가는 장세가 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신규주들이라는 스펙주들을 잡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았죠. 저는 지금도 똑같이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조는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반복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가 선순환할 때는 실적 위주로 그리고 건강하게
각각의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모여서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온다라면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는 기간에는 당연하겠지만 수급적으로 이탈되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들, 그중에 테마주들, 뭐 스펙주, 신규주 이런 쪽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걸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좋은 거 들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막 2,500개씩 종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큰 폭으로 내 종목이 좀 마이너스가 납니다. 근데 보니까 수젠텍이 막 올라가요. 그렇죠? 막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내가 좋은 거 들고 있는 거 A라는 거를 팔아버리고 이걸 사잖아요. 자, 그럼 증시가 정상화가 됩니다. 그럼 A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요. 얘네들은 이 자리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8,000원, 9,000원 이러잖아요. 5,000원까지 돌아와요. 그럼 이런 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계좌가 뭐 예를 들어 종목 하나 세게 물려서 마이너스 10%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 맞고 잘 버티면은 이게 플러스 전환이 될 수 있는 거를 보면은 얘네들로 갈아타게 되면 마이너스 10%를 손실 확정을 짓고 한 마이너스 30%를 또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저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히려 내가 뭔가의 액션을 취해서 그걸로 이익으로 환산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은 걸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약간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겠고, 또는 현금 관리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도 잡을 수 있겠죠. 물론 최근에 증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현금 비율이 높은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등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지점을 잘 버무려서 본인의 포트에 맞게 대응점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오늘 관심 둘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 중에 중소형 방산과 함께 진단키트주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채팅창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네. 인포님께서 금융위기 때랑 같이 빠지면 지금이 금융위기라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또 요새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진단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지금의 낙폭은 너무 과대하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 기사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성공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이 비슷한 얘기들이 네. 오늘만 해도 채팅창에 여러 번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하는 충격인 거죠. 게다가 보통 이제 급락이 나올 때 미리미리 몇 번 툭툭 던져주다가 슬슬 분위기 조성되고 나서 한번 몰아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골을 갑자기 훅 떨어졌죠. 네. 오늘은 더 빠집니다. 게다가 장중에 지금 쉴 틈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9.5%가량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이거 지금 코스닥이 7.5%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7.2% 내려가면서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다들 이 현실이 좀 믿기지 않는 네.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시장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서 종목 하나씩 그래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인포님의 종목입니다. 자, VT로 가보겠습니다. 화장품, 올 상반기를 대표했던 종목 중에 그렇죠. 하나일 텐데, VT의 매수 가격은요, 33,500원입니다. 비중은 10%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바닥으로 보고 샀는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자, VT,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죠. 역시 시장의 하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4만원 나왔다가, 잠시 주춤하더니 한 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역시 이 화장품 중에서도 대장격의 이 종목은 죽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밀려나니까 여지없이 같이 밀립니다. 29,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추가 매수를 오히려 할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지금 손절하고 과감히 끊어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VT입니다. 엄청난 활약상을 보였던 VT, 과연 지금은 손절 타이밍일까요? 네, 일단 VT 지금 실적 되게 잘 나오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기대되는 모습을 잘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화장품 유통주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고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해 안 가는 지점이 많을 겁니다. 네, 다만 근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형식이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네요. 이게 내려가 버리네요. 이거는 이 하락은 언제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하락을 뜻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게 되는 거죠. VT가 안 좋아서 내려갔다기보다는 시장의 하락을 좀
연속적으로 맞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걸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VT 자체가 저도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우선 회복할 애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저는 VT도 포함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 베이스로 상승을 했고 실적 베이스로 버텼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 이런 데에서 보통 무너집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점.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쌍봉 이런 말 하잖아요. 고점을 2번 갱신해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구나. 이런 지점도 충분히 유의 깊게 봐야 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화장품은 사실은 지금 막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고점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뭔가가 꿈틀대는 분위기로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가 영광을 기억하는 것 말고 지금 단계에서 보자라면은 사실 미국 실적이 이제 막 찍히고 있어요.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찍히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도 화장품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다각화 전략을 했고 글로벌에서 글로벌 다각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APR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VT 같은 종목들 여기서 미국 향을 좀 더 입히자라면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주도주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종목들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 떨어지는 이 낙폭 있죠. 이 정도는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실적 베이스에서 멀어졌다가 테마로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VT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낙폭 좀 줄이고 시장 낙폭이 횡보로 바뀌고 횡보에서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실적의 베이스를 둔 종목들의 트레이딩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랬을 때 VT는 지금의 이 매물 영역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할 때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보잖아요. 지금 이제 거래대금 많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지수단의 하락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영역으로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자라면은 다만 우리가 기다릴 건데 예를 들어서 쭉쭉쭉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비중을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식에 100%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낙폭이 또 출발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책임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태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상태가 하루 이틀 더 지속되는 것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 지점까지 기다려볼 거냐를 봤을 때 저는 이 27,500원 정도 되는 구간 이 정도까지는 비이상적인 구간의 하방을 좀 열어둘 수 있겠다. 만약 여기까지 오면은 비중을 좀 일부 축소를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확률이 높은 거는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얘가 이제 이게 매물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잡았을 때랑 느낌이 사뭇 다를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저항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약수익권, 약 35,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일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비중 축소는 이 상방과 하방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VT까지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또 채팅창 볼까요? 인포님, VT 진단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상현님, 주식시장 오늘 거래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코스닥이 거의 7.7%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서킷 브레이커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죠. 네. 서킷 브레이커가 8% 움직이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쵸. 여기서 좀 멈춰주고 낙폭을 줄여주길 말을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해피님 누가 내 볼 좀 꼬집어주세요. 이게 현실인가요? 저도 지금 이 랭킹쇼 진행하는 동안에도 숫자가 자꾸 더 내려가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니까 네. 여러분의 지금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창호앵커 제가 만나고 나서 5% 깼어요. 6% 깼어요. 그런데 또 7% 깼네요. 네. 계속 앞자리 숫자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둘도
보이는 숫자가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네, 앞에 4% 5%대도 저는 충격이 컸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니까 이제 충격이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함이 같이 생겨납니다. 자, 선물 지수는 8% 넘게 좀 빠져가는 네. 모습인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차라리 만약에 내일부터 반등이 당장 나온다면 그러면 오늘 급락을 그래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참 내일장도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이 같이 좀 생겨납니다. 네, 포인트상으로 보니까 더욱더 충격이 가해지는 게 코스피 200포인트 가까이 밀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60포인트, 선물지수도 30포인트 가까이 밀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네. 그래도 지금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채팅창이 많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김 대장님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지금 되죠. 끝까지 마음 네. 잡고 좀 보시면서 그쵸. 시장의 흐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승빈님, 진행하는 두 분 앵커님도 많이 당혹스러우실 듯합니다. 네, 실제로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반드시 올라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그럼 믿음을 갖고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 시간에는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시장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끔찍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죠.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 해결 방향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진단 좀 내려주시죠.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이 겹친 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또 그 경기 침체 가운데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우리가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하락을 지금 이끌고 있고 그다음은 특히나 그 엔켈의 청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문제 지금 제3차 대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한꺼번에 지금 몰린 상태입니다. 제가 그 삼성전자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2020년도죠. 2020년 3월 19일 날 이날 삼성전자가 장중에 얼마 하락이 나왔냐면요. 7.24% 하락이 장중에 나왔죠. 그죠? 여기가 완전히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020년 코로나 시절에 3월 19일 날 장중에 7.24% 하락이 나왔다가 종가가 5.8% 이렇게 마감이 됐잖아요. 자, 이거보다도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9% 정도 급락이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키는 지금 누가 키를 쥐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지금 반등을 줄 것이냐 낙폭 대비해서 지금 3월 19일 날 2020년 3월 19일 7.24%에서 5.8%까지 하락을 줄였으니까 과연 하락을 얼마나 줄였느냐 지금이 9.17%니까 그죠? 요걸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요걸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팔 때는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구간에 와 있는데 이제 지금 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실적 회복이 아니라 실적이 앞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요 시장은요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요 구간을 좀 잘 참아 주셔야 됩니다.
요 구간을 잘 참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종목을 교체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완전히 지금은 감매도 구간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네. 시장의 급락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오늘 이런 급락이 연출되고 있고, 과매도 구간이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버텨야 된다라는 한마디,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의 낙폭이 7.8%가량 되네요.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 때가 있죠. 그때 급락이 막 떨어졌을 때, 그 한 달 동안에 코스닥이 진짜 많이 떨어졌던 날이 이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중 저점이 13%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게 2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두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오늘 그 충격 유난히 좀 큰데, 이 코스닥 717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7.9% 가까이 빠지네요. 코스피는 247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멈추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고 계속 내려가니까 불안함이 자꾸 증폭이 됩니다. 내려갈 거면 차라리 시원하게 한번 빼버리고 그럼 다시 튕겨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보고 종목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동접자 수도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늘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뭐라도 해결점을 찾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다양한 종목들 같이 이야기 들어가시면서 내 고민들도 함께 해결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고. 종목 한번 보고 올까요? 네, 끊었던 담배를 다시 네. 피우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가슴이 많이 아픈데 제발 종목별로 해법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먹고 또 먹고님의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흥 SEC고요. 142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거의 반 정도 빠진 종목이긴 하죠. 이 종목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되면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는지 가망이 없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진짜 올해 내내 거의 내리기만 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충격에서 이 종목도 피해갈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가망이 없는 건가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신흥 SEC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신흥은 이 종목은 여러분 아마 2차 전지 부품주 중에서는 주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종목의 연간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나오는 기업에 현재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2,600억이잖아요. 주가가 2차 전지 부품주 중에서는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어제까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기가 8,000원대 이게서 머물러 있다가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 삼성 SDI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그냥 99%가요. 99%가 삼성 SDI하고 연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주가 흐름 한번 제가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주가 흐름하고 신흥 SEC의 주가 흐름은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의 주가와 여기에 거의 100% 정도 이게서 부품의 100% 공급을 한 1차 협력업체니까요. 삼성 SDI 주가가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자리에 와 있고요.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는 실적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도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10% 가까이 되시니까 지금 자리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6,830원이면요. 지금 자리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 종목은 최소한 있잖아요. 주가를 9,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만 얼마입니까? 420원인데 요 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좋아지면요. 이거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라. 그리고 9,000원 정도 오면 여기에서는 한번 결정을 하세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9,000원 정도가 결정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 자리는요. 잘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비슷한 종목 상담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포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진단을 주신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하는 동안에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군요. 결국에 발생이 됐습니다. 예,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8%가 넘게 빠지게 되니까 시장이 이제 거래가 좀 정지가 되는데 네. 이거 그래서 지금 용두님께서는 헛웃음만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강용진님 이 청와대에서는 비상사태라고 발표를 안 하는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미카엘님 아이쿠 서킷 발동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해피님 205포인트 폭락이 말이 되나 이거 아마 다 똑같은 반응일 겁니다. 이게 현실이야? 네. 말이 돼?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 용진님은 현금 보유자들은 삼성전자 매수하면 좋겠네요. 자, 붉은 양복님 종목 상담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저희 기존의 컨셉을 뒤로 한 채 랭킹쇼 주제 없이 종목 진단에 더 집중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쵸. 이 종목별 각계 격파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웬만한 급락장이어도 오르는 종목들은 다 오르거든요. 오늘은 근데 거의 전 종목이 다 내려가고 있어서 게다가 거의 급락이어서 오늘 장에 10% 내려갔다. 그냥 평범한 정도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오늘은. 주식 양봉매님, 내일 급반등 4%는 나올 듯 합니다. 제발 급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마인드님, 살다 이 제동 자체를 2번 당해보는 날이. 그래요. 자, 귀숙님, 무슨 이런 일이 높으신 분들 보고 계시나요? 자, 높으신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간에 이 증시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단서가 나오길 바라면서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인데 셀트리온 제약 가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매수 가격 94,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오늘 장을 이겨낼 수가 없죠. 사실 셀트리온 제약은 요즘 시장 강했죠.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뭐예요? 지금 최근 며칠 만에 겨우 며칠 만에 이렇게 펑펑 떨어집니다. 10만원 위에 있었던 종목이 음봉 3번 팡팡팡 맞더니 77,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렇죠, 지금. 맞아요. 셀트리온 제약, 보유할지 말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은 어떨까요? 아마 바이오 시밀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셀트리온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께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94,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매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94,000원에 샀다고 하는 것은 이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최근에, 그죠? 아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합병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 매수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걸 하나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이거는 지난주에 매도를 좀 고려를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를 매매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었을 텐데 이쪽으로 종목을 배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죠. 그렇게 아마 저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저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77,200원이면 이거는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거 정리하세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합병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불리한 거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94,100원에 94,000원 10%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지금 7% 빠지는 것은 오늘 시장이 다 그렇게 빠지니까요. 이건 기다리고 있다가 빠지면 주가가 앞으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하면 행보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잘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주가는 최소한 얼마 한 9만 원대 정도에서는 저는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요. 요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를 하시고 지금 생물보안법 그래서 양대 시장에서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의 수혜주가 지금 제약바이오인데 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배팅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이왕 지금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반등의 목표치 그리고 종목을 바꾸게 된다면 어디로 갈지도 힌트를 드렸으니까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종목 진단을 하나 받고 왔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 분위기가 점점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후반에 가면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네. 다시 또 낙폭을 줄여줄 만도 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군요. 자, 얼른 머스크님 안 돼. 그럼 더운데 폭동 일어나요 하면서 니폰 키스타카님도 이거 걱정을 또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그동안 많이 좀 참고 계셨던 분들이 이 걱정과 공포 이런 감정들을 다 채팅창에 토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 지금 코로나 데자뷰인 것 같다라는 아임리얼님께서 채팅도 올려주셨는데 증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도 확산된다고 하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진짜 딱 몇 년 전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나 이런 우려감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개님 반등이 잘 안 나온다는 한마디, 그리고 미칼님 폭염 때문에 열나고 주가 폭락으로 열받고 이거 참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네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이야기 좀 하고 올까요? 맞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또 오후장에는 분위기가 어떤 반전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 시간인데요. 미란 앵커와 함께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들 살펴보고 오시죠.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이드카에 이어서 아까 2시 5분 전쯤에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8.06%, 이 8%의 하락이 1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지금은 이 발동 시점부터 20분 정도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낙폭이 지금 코스피가 205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락률로는 사실 7.66보다 더 많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장중에 9.54%가 있었는데 이때도 그 하락 폭으로 봤을 때는 200포인트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06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시간 동안 검색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아까 오전장에 2%대 하락이었는데 현재는 3.4%까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 시리즈 가운데 최고급 제품의 납품 일정을 3개월 이상 연기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진 이후 이렇게 AI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시각 현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계속되고 있죠. 삼성전자 9.3%, 72,200원, SK하이닉스가 9.12%, 15만 7,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GSA와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흥하해운 같은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반사 이익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바로 또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불안감들이 시장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반사 이익 수혜가 예상되는 이 석유 유통과 해운주의 상승 계속되고 있습니다. HVM이 20% 넘게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해운주 가운데 STX 그린로지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3%의 하락에서 현재 6% 플러스로 15,120원 선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금 관련한 엘컴텍의 주가 12%의 강세, 수젠텍 코로나 확산의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3% 플러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버 모터를 제작하는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반납됐는데요. 장중에 19%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셀리드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4%까지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난 6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네요. 88,000원 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87,100원 기록하면서 지난 5, 6월에 기록했었던 저점을 깼기 때문에 지금 연저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연저점에서 움직임 9%까지 급락입니다. 32만 5천 원으로 레벨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대성하이텍이 14% 방산 관련주고요. 한미반도체가 9%의 하락, 그리고 현대차가 7.38% 하락하면서 22만 6천 원 현재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18% 상승하면서 방산주의 강세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반영하고 있는 반도체주, 이제 올해 고점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고점으로 남아있을지, 반도체주 피크아웃 됐을까요? 네, 이번 연도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엔비디아가 끝없이 올라갔었고 그에 대한 영향을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인가 이런 얘기들 시장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캐즘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좀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산 전문가님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계시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6월 달 있죠. 6월 달에 한번 6월 20일 날 있죠. 이날 장대 음봉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여기 보면은 7월 11일 날 또 장대 음봉 2개가 떨어졌죠. 그죠? 이때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지금 그 고점 논란이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많이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앞으로 아마 반도체가 다시 한번 더 앞전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앞전 고점 돌파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일정 부분 상승세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주가가 전혀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효과를 받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전혀 지금 전 고점 사상 신고가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사상 신고가가 나왔죠. 근데 삼성전자가 사상 신고가가 나오지 않고 사실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자리에 좀 더 가져가셔야 되고, 엔비디아 밸류체인,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있던 그런 기업들,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피크아웃은 좀 나왔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종목별로 차별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에 좀 신경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피크아웃인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종목으로 조금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 연도 정말 강했던 게 엔비디아향 수혜를 받는 SK 하이닉스향 반도체 종목들이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 시그널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향 반도체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 내려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럴까요? 코스피도 8%를 거의 가까워지고 네. 있습니다. 와, 코스피까지 8%를 빼게 되는군요, 지금. 네. 2461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8.03%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까지 이렇게 빠져버립니까? 게다가 지금 니케이가 10%를 빼고 있는 모습인데, 와, 이거 정말 보고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동접자 수가 지금 유튜브에 오히려 늘어나는 거 보니까 네. 다 같이 충격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지금 서울 네. 중구은행회관에서 지금 거시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네요. 예.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이 코로나 때 이후로 서킷 브레이크 지금 처음인데 충격적인 증시 흐름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종목 진단 뭐 할 건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걸렸습니다. 네. 8% 둘 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59포인트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요. 코스닥도 716포인트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이 모두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 이 장 막판까지도 2시가 네. 넘어가는데요.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접자 수가 2,300명이 유튜브에 늘어나고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 진짜 공포가 정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은 종목 진단 좀 이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전화 상담을 주신 분인데 뒷번호 5948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이고요. 모든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심택 종목도 충격이 큽니다. 36,500원 들고 계시고 비중은 30%, 비중도 많으시죠. 이 종목은 오늘 10% 넘게 지금 밀려 내려가면서 네, 지금 현재 구간에 2만 원대까지 내려온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이고요. 전문가님, 보유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이제 양대 이제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죠. 한 20분 정도 이제 이렇게 거래가 이제 중단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10분간 이렇게 이제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될 텐데, 아무튼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고비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 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져가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 고생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가져가서는 회복이 안 되겠다 싶으면요, 그건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실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이번에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아마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종목 위주로 아마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심택은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이 종목의 비중을 30%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이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가 지금 얼마를 적자를 881억 적자를 봤잖아요. 지난해 881억 적자를 봤죠. 올해 지금 1분기까지가 149억의 적자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게 적자 기업이죠. 거기에다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부채 규모가요.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 규모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부채 규모가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이게 단기 차입금만 하더라도 단기 차입금이 없다가 200억이 있다가 700억 있다가 갑자기 단기 차입금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런 주식들은요. 주가가 리바운드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또 비중을 3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6,5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는 오늘 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어제의 종가 있죠. 어제 종가가 얼마냐면요. 어제 종가가 28,300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말합니다. 28,300원. 그 다음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가가 얼마냐면 29,450. 이거 29,450원 이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1차 지금 매도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요 자리가요. 그러니까 1차 지금 매도 목표가. 그 다음은요. 만약에 나는 36,500원에 사서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나는 손실을 저는 보지 않고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상당한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요. 일단 29,400원 정도 일단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을 좀 줄이시든 하셔야 되겠죠. 30% 비중은 너무나 많아요. 적어도 이 정도 오면 절반 정도는 줄여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15%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29,400원 정도면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추이를 보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려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심택 또한 내가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산 전문가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 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대한 진단 마지막으로 마감 전 시장 대응 전략 그다음에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지금 자리는 여러분 어차피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안으로 바닥 찾는 작업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저는 바닥 찾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때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텐데 이번 주 안에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과감하게 매도할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 구별을 좀 잘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 2,459포인트 지금 2,500포인트 이하에서는요 크게 두려워할 상은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이하에서는요 크게 두려워할 상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 주 정도의 어느 정도의 저점 찾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종목별 좀 대응을 좀 잘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이런저런 걱정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주 중에는 이처럼의 밑에서는 저점 확인이 될 수 있다는 한마디 그래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내려가는 날에는 큰일 났다, 더 내려간다, 그쵸. 폭락이다, 급락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다수 지배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금산 전문가께서 잘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 중에 바닥을 잡아줄 것이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해바라기님께서 오늘 같은 날 종목 상담하시는 금산 전문가도 힘드실 듯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상담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 오늘 인사를 한번 여기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랭킹쇼인데 랭킹 없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워낙에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종목 진단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 본분을 지켜가면서 종목 진단 최대한 도움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8% 하락이라는 좀 충격적인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금산 전문가의 마지막 한마디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안으로 바닥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고 신중한 판단 내리셔서 반등이 나올 때 꼭 시장 이겨낼 수 있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랭키쇼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랭킹쇼 이런 힘든 장에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챔피언이다, 위대하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매매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